90년생이 온다. 얘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한국은 1960년 이후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고도 성장을 일으켜왔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에게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들은 당시 현대, 삼성, 대우, LG와 같은 굴지의 기업의 평사원으로 고용됨으로써 이 직업 세계에 올라탔다. 그리고 업무 경력이 쌓이면서 조직 내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고 평사원이라는 직급은 새로 회사에 입사한 야심만만한 대학 졸업생들에게 내주게 되는 나름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끊임없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았다. 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기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매 단계마다 더 많은 권한과 직업 안정성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암묵적으로 55세가 되면 마침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맡고 있던 고위 임원 자리를 후배 중간 관리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뒤에는 회사와 정부가 제공하는 연금을 받으며 안락한 은퇴 생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던 에스컬레이터의 전기 공급은 끊겼고 졸지에 멈춰버린 에스컬레이터에 남게 된 자들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종착지까지 올라가야 했다. 이제 그들이 올라서 있는 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난간 없는 유리 계단이다. 오늘도 이러한 직업 세상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구멍으로 빠지고 옆으로 밀려나서 떨어진다. 두렵다. 하지만 방법은 없다. 위만 보고 더 힘차게 달려 올라가는 방법뿐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워낙 바빠서 동아리 활동 자체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동아리는 위기죠.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만난 동아리 회장은 이런 넋두리를 했다. 사실 이 동아리는 내가 대학교 시절에 활동했던 마술 동아리다. 나는 그 이야기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은결과 최연우를 비롯한 마술사들이 국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학 내에 마술 붐이 불었다. 이때만 해도 마술 동아리는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중 하나였다. 마술 동아리 회장은 요즘 대학생들이 동아리에 관심이 없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일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술 동아리나 공모전 동아리 혹은 직접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업 동아리 정도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입학과 동시에 소위 취업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나는 주로 대학교 도서관 열람실이나 캠퍼스 주변 커피 전문점에서 서식하며 학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관찰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만의 대화에서 나오는 언어 습관과 행동이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였다. 그런데 대학생들을 관찰하러 간 대학교 도서관들은 자리조차 잡을 수 없었다. 물론 시험 기간에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평소에도 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다. 더 놀라운 건 전공, 어학,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 관련 서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저는 지금 2학년 2학기인데 전공 공부를 하고 난 공강 시간에는 공무원 관련 서적을 보고 있어요. 다음 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노량진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요. 서울 H대 영문과를 다니고 있는 김모 씨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일명 공시족이었다.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부문은 세무 공무원인데
최종 목표는 7급이지만 9급에 붙어도 별 고민 없이 다니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원래 희망했던 진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원래 삼성전자 같은 국내 대기업에서 마케터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진로를 바꾸게 한 것은 바로 언니였다고 했다. 그녀보다 5살이 많았던 언니는 국내 한 화학 관련 대기업의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2년간 야근을 밥 먹듯 하다가 결국 퇴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9급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다. 여자가 대기업에서 5년을 버티기 어렵다는 언니의 말에 그녀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고 했다. 2018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수는 112만 1000명으로 전체 실업률은 4.0% 수준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10.5%로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취업을 준비하는 소위 취준생 10명 중 4명은 김모 씨와 같은 공시족이라는 사실이다. 통계청이 2016년 5월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 준비자 65만 2천 명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 시험 준비자는 25만 7천여 명으로 약 4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응시생의 숫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7월에 열린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에 원서를 낸 응시생은 20만 4,698명으로 최초로 20만이 넘어섰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는 역대 최대인 22만 8,368명이 지원했다. 2011년에 14만 2,732명, 2012년에 15만 715명이었던 것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약 28만 9천 명이 지원해 약 6천 명만 붙고 나머지 28만 3천 명은 낙방했다. 1.8%의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98.2%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험을 준비한다. 1년만 더 준비하면 다행이다. 공시생의 세계에서는 이미 3수, 4수생이 넘쳐난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공무원의 인기는 떨어질 줄 모른다. 요즘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 앞에는 2줄이 서 있다고 한다. 하나는 학원에서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 서는 줄이라면 다른 하나는 공무원 학원에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한 줄이라는 것이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된 공무원 증원 소식에 따라 이번이 공무원이 될 마지막이자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이 1990년대생 사이에서 퍼진 결과이기도 하다. 2014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990년도 출생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의 28.6%가 국가기관을 선호 직장으로 손꼽았으며 이어 대기업과 공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 되길 바라던 16세 청소년들은 이제 20살이 되었다. 이제 한국의 20대는 9급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9급 공무원 세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 70년대생들이 IMF 외환위기 시절 정리해고를 당하고 취업의 직격탄을 맞은 모습을 본 80년대생들이 선택한 길은 자기 개발이었다.
사회와 기업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현실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없었고, 자신의 조직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토익은 필수가 되었고, 취업 5종 세트가 등장하였으며,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80년생들의 자기 개발에는 안정적인 조직 생활이 전제가 되어 있었다. 비록 4호정이나 5,6도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취업 후 한동안은 안정적인 조직 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안정성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는 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다르게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종의 성역을 날려버렸다. 기존의 구조조정이 기업 내에서 임금 수준이 높은 임원과 중간 관리자에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조정은 사원을 포함한 전 직급이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개발은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었다. 90년대생들은 이렇게 80년대생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았다. 이럴 때 과연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 아마도 상시 구조조정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향후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즉 인생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공 서열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 혹은 공무원에 올인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세대의 합리적인 선택은 각종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변화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7년 청소년 종합실태 결과에 따르면 전국 5,086가구의 만 9에서 24세 청소년 7,676명을 면접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조사에서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관 영역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만 13에서 18세 청소년들의 직업 선택 기준은 청소년 가치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일관되게 능력과 적성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능력과 적성을 빼면 청소년들은 그동안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에서 경제적 수입을 먼저 꼽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직업 안정성이라고 답한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2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에서 안정성을 1순위로 꼽은 청소년은 5.5%에 불과했는데 2017년 조사에서는 13.6%로 증가했다. 반면 경제적 수입을 1순위로 뽑은 청소년은 2012년 조사에서 1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9.8%까지 떨어졌다. 월급이 많고 적음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월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대기업을 다니는 선배들이 굵지 않더라도 길게 다니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차피 사기업을 가서 불안에 떠느니 굵진 않지만 길게 벌 수 있는 공무원의 길을 택하겠어요. 2년째 9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 씨. 김모 씨는 대기업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선배들이 길게 다니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을 목격하고 기존에 꾸었던 대기업 마케터의 꿈을 접었다고 했다. 꿈도 좋지만 그렇게 쉽게 사라질 꿈이라면 차라리 꾸지 않겠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기간제 일자리는 물론 노동법의 규율에서 벗어난 각종 특수 고용 형태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세상이 된 지 오래다. 전체 노동자의 46%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고용구조는 일상이 됐다. 지금 산업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일은 시키되 고용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유노동, 무책임이다.
그러니 1990년대 출생 취업준비생들이 직업을 고를 때 안정성을 가장 큰 가치로 꼽지 않는다면 되레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직업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국가기관이다. 게다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덕에 생애 소득이 높아서 기존의 인식과는 다르게 오히려 대기업보다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학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사기업 취업자보다 최소 3억 3,605만 원에서 최대 7억 8,058만 원까지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7%대 수준으로 대기업의 6.2%보다 높고 공무원 퇴임 연령 역시 평균 56에서 59세로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높다. 이제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가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무원은 구조조정의 공포가 없다. 한국 정부가 수립된 1953년 이래로 단 한 번도 공무원 구조조정을 진행한 적은 없다.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인 셈이다.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직장을 잃을 걱정은 없는 것이다. 그 공포에서의 해방은 현대 사회에서 최소한의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개혁이 되든 관계없이 저는 계속 이 길을 걸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퇴직금도 없고 그 대신 연금으로만 연명하는 것인데 이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어이가 없긴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관련 없이 저는 하던 공부를 계속할 뿐이죠. 지금까지 공시족들이 공무원을 안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 연금이었다. 물론 국민연금보다 먼저 잔고가 바닥났고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우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추진만 되던 공무원 연금 개혁은 2016년 마침내 시행되어 공무원 보험료율은 14%에서 18%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9%, 지급률 1.0%와 비교해 볼 때 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보다도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소득 재분배 요소가 없었으나 2016년부터 바뀐 공무원연금은 소득 재분배 요소가 있다. 하지만 앞선 김모 씨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지금의 많은 공시족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공무원을 향한 길을 포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